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최근에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전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자민당이, 일본 아베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그야말로 아베의 엄청난 힘이 실린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베라고 한다고 하면 이 싸움에서 져주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은 아베와 문재인의 약간 좀 자존심 대결 같은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베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문재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져주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조금 반영된 것 같은 좀 찜찜한, 좀 쎄한 기분이 드는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 상당히 찜찜해요. 아, 이거 대한민국에 정말 큰 위기가 오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찜찜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조재길의 경제산책, 일본 내 이상기류, 경제보복보다 큰 그림이 있나?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을 쭉 한번 볼게요. 일본 내 분위기는 마치 개전 전야와 같은 분위기다. 전쟁 전 같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 참의원 선거만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더 두렵다. 지인이 일본 내 제일교포 학자에게서 최근 전달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 학자한테 이 내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본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하다.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불장난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한국인 학자는 좋지 않은 분위기가 생긴 건 이미 오래전입니다. 한국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일본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개헌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요. 마치 한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 한반도를 노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다른 한국인 교수가 전한 내용은 조금 더 직설적입니다. 위의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가 이런 내용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조 아래 진행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장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걸고 사업하던 기업들은 갑자기 은행에서 원금 회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교수들은 주요 직책에서 좌천되거나 다음 학기 강의가 없어졌습니다. 한 일본인 교수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당분간 한국에 가 있으라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이 일본 교수는 이번엔 어쩌면 한국이 빠져나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선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규제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계획된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매운동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아베 총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터뜨렸다고 착각해 한국인들을 안일하게 만들려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수출 제재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소리만 내서는 일본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철없는 유튜버들이 일본도 피해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냉정하게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철딱서니 없는 정말 뭣도 모르고 떠드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 안의 이상 기류가 한국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 내에선 일본의 횡포를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해 왔습니다. 또 일본보다 한국에 가깝다고 보기 어렵죠. 지금 일본의 아베가 우리나라 문재인보다 훨씬 친합니다. 트럼프와. 정말 희한하게도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부터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미국에 더 친해요. 우리는 또 지금
약간 반미 반일적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할 정도로 미국 통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외교전을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아예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미국은 한일 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생각 없어 하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한일 양국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일본이 원하던 발언입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이. 이런 얘기입니다. 한일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이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만 부추길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일본도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바로 전에 있었던 선거에서 아베가 있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그야말로 힘이 실렸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도 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는 이런 기류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문재인과 아베의 한판 승부가 제대로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두 나라의 실력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일본이 끝까지 가고 우리나라가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망하는 쪽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 100%입니다. 100%. 우리나라는 아직 능력이 일본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감수할 만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피해를 감수할 만해요. 뭐 일본의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크지 않다. 거의 200배 수준의 차이가 난다. 실제로 경제전쟁을 가열차게 진짜 붙었을 때 피해 액수가 대한민국이 200배가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경제 규모나 경제력의 차이가 3배가 넘게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분의 1 정도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태국이란 나라 아시죠? 태국이란 나라랑 우리나라랑 3배 차이가 나요. 태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분의 1 정도가 돼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랑 태국이랑 경제 전쟁을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습니까? 태국이? 태국이 우리나라랑 제가 태국을 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태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차이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나 비슷한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내려다 볼 때 우리나라가 태국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얘네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우리와 싸우려고 든다. 그런데 나는 져줄 생각이 없어. 이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예전 IMF 때보다 훨씬 더 큰 경제 대란이 올 수가 있어요. 일본과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정말 일본과 거의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을 치르느냐, 아니면 이쯤에서 우리가 적당히 포기를 하고 외교로 잘 풀고 넘어가느냐, 이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참 천지분간을 못해서 이게 자존심인지 뭔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치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자살과도 같은, 우리 스스로 목숨줄을 끊는 것과 같은, 우리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은 반일 불매운동, 이런 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짓을 우리 국민들이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치인들은 이 싸움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도 피할 생각이 없어요. 멈출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멈출 생각이 없어. 그러면 결국엔 끝까지 싸우겠죠. 그럼 누가 지나? 대한민국이 집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결과예요. 질 때 지더라도, 대한민국이 망할 때 망하더라도 우린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 싸움이 왜 일어나게 됐죠? 왜 우리가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고 있죠? 왜 우리가 반일 운동을 하고 있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반일 운동, 불매 운동에 찬성하는 분, 이것을 일반 국민들한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싸움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일본을 우리나라 동맹국이 아니라고 수차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알았어. 그럼 우리도 한국을 동맹국 대우를 안 해줄게 라고 한 조치가 바로 경제 보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우호국, 일본의 동맹국에게만 주던 혜택을 철회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 보복이라고 하면서 이걸 철회해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동맹국 대우, 우호국 대우를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을 동맹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동맹국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돼. 지금 이게 반일 운동, 일본 불매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싸움을 이길 방법조차 없다.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 민주당은 자존심 때문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 지도자는 특히 이래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을 다독이고, 우리가 외교를 잘 풀어내겠습니다 하고 국민들을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더 부채질하고 있어요. 더 일본과 가열차게 싸우도록 부채질하고 있어요. 국민 여론을. 이거는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를 망하는 길로 몰아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여론이 일본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붙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진중하게 무게를 잡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반일 불매운동 할 때 하더라도 좀 알고 하자. 이 영상이 좀 길긴 한데 이 영상을 꼭 한 번씩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 안에 이 반일 불매운동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